자, 다음은 강효실 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강효실 씨 이 사진요. 굉장히 미인이죠. 자, 강효실 씨 사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신, 이미, 신축, 계사 이렇게 돼 있죠. 인생 이력을 보면은 1932년 2월 10일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강홍식과 전옥의 딸로 태어났다. 부모 모두 일제강점기의 유명한 배우였고 본인은 아버지 밑에서 국립극단 배우로 경험을 쌓다가 1950년 19세 나이로 평양 국립극장 무대에서 맥베스에 첫 출연하면서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극단 신협, 1960년대는 극단 산하의 단원으로 연극계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1955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죽음의 상대에도 출연하면서 영화에도 데뷔했다. 12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마지막 정식 출연한 영화는 1977년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이다. 1992년 아들 최민수가 주연을 맡은 영화 결혼 이야기에도 특별 출연하였다. 자, 지금 이 강효실 씨는 최민수 씨 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죠. 자, 원국을 볼게요. 원국 분석. 신축일주와 계수는 확장된 주인공이고 금수상관객이며 계사자합, 축합, 사신합, 인신충으로 재관을 제한다. 금백수청이고 계사자합으로 식신이 관을 제하여 미인이다. 금수상관객이며 식상이 주요한 일을 하고 계사자합은 영화의 상이라 배우이다. 사화는 남편인데 사신합으로 급제가 남편을 빼앗아가는 상이 있어 원국에 있어서 혼인이 불행한 명의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신축과 계수는 자기 몸, 자기 주인공으로 볼 수 있죠. 이제 이 주인공을 갖고 이제 이 사화를 이제 사축합, 계사자합해서 이렇게 제합을 하고 또 이제 이 신금, 임신하고 신축, 이 음이 또 양을 포국을 했죠. 인을 포국했습니다. 그래서 인신충으로 이 임목과 사화를 제압하는 이제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자는 금수상관객이 될 수가 있죠. 이 지금 상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백수청. 이 금이 물을 이렇게 생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미인일 수밖에 없죠. 미인에다가 또 이렇게 관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이 사화로 우리가 보면은 이 사화하고 신금이 사신합이 있죠. 결국에 남편을 이제 빼앗기는 어떤 그런 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강효실 씨는 이제 부모가 이혼했어요. 부는 임목이고 모는 축토다. 14살 경자대원 을류년에 부모가 이혼하여 강효실은 아버지 강홍식을 따라 평양으로 갔고 어머니는 재혼했다. 경자대원은 포국이 무너져 인신충으로 계모가 부친을 데려간다. 을류년은 사유축 삼합하여 인유절로 부모가 인연이 나해 이혼하였고 사유축 삼합으로 축토모찌는 사와 계부가 재혼한다. 강효실은 인축합으로 부친을 따라갔다.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보시면 지금 밑에 네 글자가 지금 여기서 임목을 이제 부친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축토를 모친으로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축토와 신금이 임목을 포국하고 있죠. 포국을 하고 있는데 이 포국이 유지가 되면 인축합에서 이 모친과 아버지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이 포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인신충이 오죠. 인신충이 오기 때문에 이 신금이 임목 아버지를 데려가 버리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 사화를 이제 계부로 볼 수 있습니다. 계부. 그래서 이제 또 사축합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경자대운 을류년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다 이돼 있죠. 경자대운 되면은 이 신금이 천간으로 달아나서 포국이 깨지죠. 포국이 깨지면은 인축합보다 인신충이 먼저 되죠. 그래서 이제 겁재. 이 신금은 이제 계모로 볼 수가 있죠. 계모가 이 엄마를 데리고 갔다. 아버지를 데려갔다. 임목을. 아마 이분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혼이 되고 을류년에는 사유축 삼합해서 인을 절하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는 절이 돼서 이혼을 하고 엄마는 사유축 삼합에서
이 기부를 만나서 이제 다시 또 재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은 또 인축합이 있죠. 이거는 나 자신인데 나는 아버지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무룡과 결혼을 볼게요. 한국전쟁 도중 월남하여 어린 시절 헤어졌던 친어머니 전옥과 재회하게 된다. 그러다가 어머니 극단에서 같이 연기를 하던 최무룡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23세 기해대원 가보년에 결혼했어요. 기해대원의 기토는 축토로 남편궁이 출연하고 해수는 사해충으로 남편성을 인동하고 신해천으로 사신합을 끊는다. 가보년은 각기합으로 궁을 인동하고 해수가 출연하여 사해충으로 남편성을 인동하여 혼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해대원 가보년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사화를 이제 최무룡이로 봤죠. 남편요. 그래서 사화 남편성은 완전 제압이 되어 남편은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신합으로 급제 합해간다. 신금을 김지미로 봤어요. 이 사화가 나랑 이렇게 사축합을 하죠. 하지만은 이게 더 강하죠. 사신합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항상 이제 떠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이 좀 좋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혼인된 거는 보면은 기해대운의 이제 기토는 먼저 이제 이 축토 궁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그 이 해수의 역할이에요. 해수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해수가 보면은 이 신해천을 하죠. 신해천을 하고 인해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인도 인사천하고 신도 사신합 하는데 이런 관계를 이제 전부 다 끊어내죠. 끊어내고 또 사회충에서 이 사화도 인동하고 이렇게 이제 이 해대운이 이 기토와 해수의 역할이 이제 중요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가보년에는 이제 각기합 기토죠. 각기합 궁을 인동하고 해수가 출현하여 사해충으로 남편성을 인동한다. 이제 각기합은 이제 이 기토죠. 이 기토를 각기합에서 인동하고 이게 이제 축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대운 오에는 이제 우리가 뭐 오화 자체를 가보에서 보면은 오화 자체를 이제 또 기토궁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갑은 또 우리가 해수로도 볼 수 있잖아요. 해수가 이제 사해충을 인동했다, 남편성을 인동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오화는 또 관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때 혼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혼인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를 해서 혼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사신합, 인사천 이런 게 이제 가보년에는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얘는 허투됐고 또 이제 오화가 와서 신금을 극을하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끊었다. 우리가 이제 혼인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혼인이 된다. 아까 봤죠. 그런 의미에서 혼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죠. 남편이 외도하고 이혼했다. 31세 기해대운 이민년에 남편이 외도했다. 이민년에는 기해대운에 출연했던 해수가 허투하여 사라지고 인신충으로 겁재가 나타나서 남편을 데려간다. 인사천, 인사신 사명은 관사로 남편이 구속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자, 보시면 이제 기해대운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에는 이제 원래 이 해수가 와서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제 다 제거를 했었죠. 근데 이민년에는 이 임수가 해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해수가 이제 달아나 버린 거예요, 천간으로. 그러니까는 뭐 사신합이라든지 인사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응기가 될 수가 있죠. 이민년에 또 인이 왔잖아요. 인이 온 거는 인사신 사명, 또 인사천, 남편한테 안 좋죠. 그래서 남편이 간통죄지만 하여튼 감옥에 갔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무술대운 이제 계묘년에 이혼이 됐습니다. 무술대운에는 무계합 축술형으로 남편궁을 계시키고 사화가 술로 임묘가 된다. 무술이 오면은 이 사화가 들어오고 또 축술형 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끝날 그런 대운이 되겠죠. 계묘년에는 무계합이 응기되고 묘술합으로 축술형하여 사화가 술로 임묘한 후 폐궁이 된다. 자, 이 사화가 이제 술로 들어가서 묘술합되고 이제 계수는 이 축토 궁여투된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묘년에 이혼이 됐다. 이건 이제 법적인 이혼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채무령과 채민수. 원국의 이민은 채민수고 포국이 되어 소중하고 귀하다. 사와 채무령과는 인사천하는 사이라 부자간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사와는 자녀궁인데 인사천하여 채민수와는 태어나자마자 떨어져야 했고 채민수가 고2 때 다시 만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사화가 남편이고 채무령이고 이민은 이제 아들이죠. 이게 여자명에 식신상관이 있고 밑에 재가 있으면 이건 이제 바로 아들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축과 신이 포국을 했다는 거죠. 포국을 해서 고귀하죠. 고귀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점은 최민수 씨가 굉장히 그 훌륭한 배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민이 엄마 사주에서 보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유명한 아버지죠. 그분하고 지금 같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최민수 씨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최민수 씨가 영화배우로 성공한 거는 물론 아버지한테도 영향이 있지만 이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크지 않은가. 엄마 사주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이게 인사천이 있다는 거예요. 인사천. 아버지와 이 자식이 서로 인사천을 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못하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이 강효실 씨, 최민수 씨 모친 사주에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대운에는 50년 19세 나이로 평양 국립극장 무대에서 맥베스로 첫 출연하면서 배우로 데뷔했다. 자수는 계수가 응기되어 계사자합하고 축토와 신금이 응기되어 사신합 자축합으로 사와 간을 제했다.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자대운이죠. 자대운에는 보면 이 자수는 이제 계수가 와서 계사자합하고 또 자축합에서 이 사축합으로 이 사를 제압할 수가 있고 또 자수는 신금이죠. 그래서 이제 신금이 움직여서 인신충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이 잘 일어나서 이분이 이제 이때 그 배우로서 이제 출연을 했고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해대원입니다. 55년 김기현 감독 영화 두검의 상자에 출연하고 영화에도 출연했다. 자, 기해대원의 기토는 신금을 생하에 줬고 해수는 사해충으로 사와 간을 제했다 그랬죠. 자, 보시면 이제 이 기해대원이죠. 이 기토는 이제 원래 신금은 이 기토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해대원은 사해충 해서 이제 사화를 제압하는 역할을 하고 또 요 이제 혼인이 이루어졌죠. 이 팔자 구조에서 상당히 인사신 사명 뭐 구조 이런 거를 이제 이 해수가 와서 해결을 해서 혼인을 하기는 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기회대원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무술대원. 무술대원은 채무령과 이혼하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가장 힘들었다. 자, 무술대원은 무토가 계수 연체를 극하고 축술령으로 연체를 개시킨다. 이래 돼 있죠. 자, 무술이 안 좋죠. 여기서 오면은 이제 무토는 이 계수도 극을 하지만 사실은 이 무토는 뭐예요? 화예요. 신금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 체를 계수를 무기압을 하고 술토가 와서 또 이 연체 축토를 또 형을 하죠. 그러니까 이혼도 하고 자살을 하려고도 여러 번 하고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아마 이대운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정유대운이죠. 정유대운은 70년 연극 기부추 처녀의 마녀역으로 연기하여 동화연극상 여우주연상, 71년엔 연극 페드로로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우주연상, 드라마 문기와 수미로 78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우주연상,
81년에는 연극 페드라로 백상 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의주연상. 이때는 굉장히 좋았죠. 유대운이 가장 좋았다. 유축합으로 사화를 제하고 녹변이 되었다. 이때 있죠. 유대운은 이제 사유축 삼화합되고 녹이 내려왔는데 원래 밑에가 요 인이 있죠. 그래서 녹변이 돼서 이제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말년에는 치매 증세가 있었고 96년 11월 2일 삼성 의료원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 병신대운은 이제 보시면 이 병화가 이제 사화죠. 그래서 이제 불이 팔자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치매기가 있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죠. 65세 을미대운 병자년에 사망했다. 을신충 충미충으로 연체를 충국하고 사원신인 임목이 미토로 임묘한다. 병자년은 임목과 사화가 병화로 토하여 불이 꺼지고 자축합으로 축토를 인동하여 충미충을 응시킨다. 자, 보시면 이제 을미대운 병자년에 돌아가셨는데, 을미대운은 을이 오면은 을신충 충미충 해서 연체를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년에는 이 사화와 임목, 이 화가 다 흑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토는 보면은 이 임목을 또 집어넣죠. 양이 사라지는 그런 계절이다. 이 61세 대원이. 그래서 이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신성일 씨가 아니죠. 최무룡 씨와 그 다음에 김지미 씨, 그 다음에 강효실 씨 세 사람이 한번 궁합을 볼게요. 여기 지금 무진, 을묘, 신사 지금 이 사주가 지금 최무룡 씨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경진, 갑신, 갑오, 갑자 우리가 봤던 김지미 씨 사주, 임신, 이민, 신축, 계사 여기는 이제 강효실 씨 사주입니다. 세 사람 사주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볼 때 이 을목은 신금을 좋아하지 않죠.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간목은 좋아해요. 간목은 등나개갑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주만 갖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고 나쁘고를 판단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을목은 목화상관이라 화를 좋아하는데 신축은 화가 꺼졌다. 자,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목에 화가 있어야지 좋은데 이 팔자에는 사화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거의 다 꺼져 있는 상태죠. 대신에 이제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살아 있죠. 목과 상간에 이제 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실 거는 이제 천을기인을 갖고 또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신금의 천을기인은 인오, 을목의 천을기인은 신자죠.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채무령 십장에서 바라보면 을목이 신자가 천을기인인데, 자, 우리 김지미 씨 사주에는 신자 다 들어있죠. 자, 근데 이제 강효실 씨 사주에는 이 신금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신살 천을기인 갖고 봐도 이 김지미 씨를 좋아하게 생겼고 강효실 씨하고는 좋지 않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지나왔지만 이 강효실 씨 사주는 사실 남편이 있기가 어려운 팔자예요. 너무 제압을 당하고 있잖아 이게. 뭐 이 인목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게 다 깨져 갖고 참 남편이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금은 차가운 사주고 사주 구조상 목화를 좋아하죠. 이 사람이 목화가 왕하니까 좋아는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채무령 씨 입장에서는 이쪽을 훨씬 좋아하게 돼 있다 구조상.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